안녕하세요. 노규식의 슬기로운 부모생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하다 보니까 또 저도 기운이 나고 탄력도 받는 것 같은데, 에너지를 갖는 건 좋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고민을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민은요, 이것도 아주 부모님들의 대표 고민 중에 하나인데,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약간 산만한 경향이 있고 저희 신랑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랑은 절대 인정하지 않지만 서랍에서 옷을 꺼내면 서랍문을 닫지 않고 항상 열어둔 채로 두며 자리 청소가 잘 안 됩니다. 신랑과 첫째가 이런 상황이고 둘째와 저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첫째는 질투가 많습니다. 이런 첫째를 더 사랑해주고 지적질하지 않고 실수를 해도 넘어가야 하는데 반복적인 부분에 제가 좀 지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학기 초에 정리정돈이 좀 안 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잘한다고 합니다. 사립학교에 다녀서 숙제가 있는데 제가 그것은 철저하게 다 해서 보내고 그 외엔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다. 생일이 12월이라 또래보다 소근육 발달이 느린 듯 합니다. 글씨 쓰기는 잘 하는데 젓가락질도 좀 늦고 여전히 흘리고, 질문을 올린 이유는 내년에 1년 정도 시댁으로 첫째와 아빠를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방학 때 한 달 정도 동생과 방문을 하고 겨울 방학 때 또 갈 생각인데 엄마 없이 지내게 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일까요? 아빠랑 보내는 이유는 엄마의 잔소리 없이 지내보게 하고 싶고 질투가 심한데 동생과 떨어져 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처럼 보살펴 줄 수는 없겠지만 2년 전 한 달 정도 아빠랑 시댁에서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잘 지내다 왔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학교를 다녀야 하니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라서 방학 때만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정말 힘들다고 하면 중간에 미국에 갈 생각도 있습니다. 내년에 꼭 보낼 생각인데 엄마랑 가야 할까요? 제가 육아휴직 1년이 남은 상태라 제가 애 둘을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신랑이든 저든 한 사람은 한국에 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고려를 한다는 것, 즉 가족이 헤어져 지낸다는 고려를 한다는 게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시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에 그 내용들을 다 적어주시지도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안 좋을까, 사실 그 답은 아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이제 아이를 보면 아이와 대화도 해보고 때론 필요하다면 검사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서 아이의 성숙도나 성향이나 불안 정도나 부모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골고루 살펴봐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기는 합니다. 지금은 아이를 그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어머니께서 고려하셔야 될 점을 말씀드리는 게 도와드리는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거죠. 아이가 원하나요? 아이가 그렇게 떨어져 있길 원하느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아이를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말에 설득돼 가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엄마가 내가 귀찮아서 내가 미워서 아빠랑 보내는 거야, 엄마는 엄마가 더 이뻐하고 칭찬도 많이 하는 내 동생과 같이 지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마음 한구석에서 강력하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정황상 아까 적어주신 것처럼 잔소리도 좀 없이 지내보게 하고 싶고, 이렇게 어머님이 생각한다는 건 충분히 이 앞에 관계가 트러블도 있었고 뭔가 부딪힘, 나름의 어떤 갈등이나 긴장이 많았다는 뜻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욱더 이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이럴 때 보낸다는 건 더 악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고 시댁의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가 어떻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이미 이렇게 되는 과정 자체에서 나는 엄마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쪽이 좋다라는 거죠. 미국의 얘기는 제가 이 글로 봐서는 조금
혼돈스러운 면이 있어요. 이제 시댁이 미국에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그거와는 별개로 또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 가는 것에 대한 계획인지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정확하게는 캐치를 하지 못했는데요.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든 있다. 어머님께서 육아휴직도 있으시고 뭐 하다면은 이 상황에서는 아이가 좀 더 커서 어머니가 두 아이를 아버지가 못 가신다면 가시면 제일 좋지만 못 가신다면은 어머니가 이 두 아이를 다 데리고 가서도 스트레스 레벨이 높아지지 않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기에서 가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간과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어머니와 큰 따님의 갈등의 씨앗은 정리정돈 산만함인 것 같아요. 근데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머니는 매우 정리정돈을 잘하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어머니의 눈에 보기에 이 아이가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일 수 있죠. 이때 좋은 판단 기준이 학교예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의 어떤 지시를 잘 따르느냐, 자기의 물건이나 해야 될 지시사항들을 잘 챙기느냐,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그럭저럭 해낸다면 이 아이의 주의 산만함은 큰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엄마와 아이의 기준의 차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비슷한 두선을 붙여놓는 게 좋으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간 여자아이를?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따님에게는 어머니 같은 정리정돈 계획성을 훈련시켜줄 좋은 코치가 필요하거든요. 어머니가 딸에게 감독관이 되고 평가자가 되느냐, 옆에서 격려하면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코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따로 떨어져 있고 아니고에 대해서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이의 의사가 중요한데 별로 하고 싶어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머니가 조금만 접근을 바꾸시면 어머니야말로 이 큰 따님에게 아주 필요한 부모로서의 자질,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와 내가 안 맞는 것, 내가 우리 아이에게 단점으로 보는 것, 내가 부모로서 단점으로 느껴지는 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서로에게 아주 좋은 면이, 도움이 되는 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슬기로운 부모생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만큼 육아가 즐거워질 겁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